음악을 이제 들어봅니다. 그냥 앞에 요 고음 두 개가 추가가 됐고, 아랫단 발적 도어에 6인치가 교체됐죠. 저 뒤에 6인치가 아닌 인클로즈를 짜서 됐고, 우퍼가 10인치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요래서 뭐 제가 음악 자체가 그 퀄리티 높은 그런 수준의 음악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흥겹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소리, 그래 베이스 좀 빵빵 때려주고 그 수준으로 지금 하는 겁니다. 뭐 잘 노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시스템이 이게 4채널 앰프 하나, 2채널 앰프 두 개, 그리고 이제 8인치 우퍼, 10인치 우퍼 하나, 6인치 이제 투웨이 프론트고, 리어에 6인치 풀 레인저. 그래가지고 뭐 다 중고로 해서 작업비 다 해도 한 100만원 조금 넘어갈 수준으로 아주 이제 이렇게 저렴하게 한 겁니다. 그런 거 한 거 치고는 이렇게 뭐 페이블이라든가 뭐 자재들을 최대한 이렇게 좀 잘 전략해서 그렇게 작업을 해서 이게 호가가 아주 높은 시스템입니다. 돈에 비해서 이게 뭐 한 300만원 더 갔다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 10만원 정도 그래가 다 한 겁니다. 이게 사실 작업품에도 100만원 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뭐 이렇게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이고 해서 이게 뭐 싸게 하는 겁니다. 이 리벳은 이 리벳 크기보다는 조금 이 안에 그 리벳 심은 한 5mm, 4mm, 3mm, 뭐 3, 4mm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3, 4mm보다 큰 드릴을 꽂아 가지고 이 센터에다 해서 이렇게 살살 돌리면 이 알루미늄이기 때문에 이리 하게 되면은 깎이지 않는 이유는 이게 같이 헛도는 겁니다. 이게 돌면서 헛도는 겁니다. 그럼 헛도니까 이걸 깎아내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세게 밀지 말고 적당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같이 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걸 꽂아가지고 이런 걸 꽂아서 제끼가지고 압축을 하면 헛돌지 않고 그냥 이렇게 빼는 거고, 그것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그것도 헛돕니다. 이게 같이 돈다 이 말이죠. 이게 안 돌고 서 있어야 이 드릴이 이것을 깔아낼 건데, 이런 경우는 이제 이렇게 빈틈에다가 이걸 넣어가지고 제끼주면 이게 꽉 물려가지고 안 돌겠죠. 세게 안 해도 됩니다. 적당하게 눌려가지고 위험하게 확 할 필요 없고 더 천천히 움직여도 됩니다. 이렇게 떨어지죠. 이게 푹푹 자르면 되는데, 그러면 이 부분이 깔끔하게 안 되는 겁니다. 푹푹 자르면. 이게 조금씩 잘라야 깔끔하게 잘리거든요. 성질 같으면 푹푹 잘라 삐고 싶지만 조금씩. 그러면 요 피스가 안으로 쑥 들어갔지 않습니까? 예, 안 걸리겠죠. 이쪽에 이제 이중철판인데 한번 접어보겠습니다. 이제 요래 가지고 좋아야 이 피스 머리가 야데링을 잡고 압축을 하죠. 제 쪽으로. 그래서 좀 하면 됩니다. 너무 세게 안 되고. 이제 뭐 할 거냐면, 이쪽으로 오는 풀 레인저, 이게 외장 앰프가 별도로 없는, 옵션이 없는 차죠. 이게 헤드 유닛, 앞에 컨트롤러에 있는 헤드 유닛에서 출력이 바로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따와도 되고, 어차피 스피커 이거 선을 뺄 때 도화를 열어야 되니까 여기서 그냥 스피커 선에서 잘라서 뒤에 트렁크에 있는 오디오 링크에 출력이 흐르게 할 겁니다. 그러면 이 스피커 선이 풀 레인저 소리를 내는 스피커일 경우에 가능한 일이죠. 근데 이 차는 이 앞도어가 이 스피커 하나 그냥 동축형 풀 레인지 스피커입니다. 그래서 이 풀 레인지 스피커를 뒤쪽 오디오 링크로 보낼 겁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앰프에서 오는
공급되는 6인치 스피커 연결할 것이고, 그럼 여기에 어차피 이 스피커가 좀 셀 건 아니니까 요쯤에서 잘라가지고, 요쯤에서 잘라서 이제 레이 차에 작업이 다 돼 갑니다. 요 스피어 타이어 쪽에 우프 앰프 크기가 요만하죠. 요 이제 브릿지에서 씁니다. 이제 10인치 4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스스는 여기 작업하는 건 아닌데, 요 뒤에 스피어 타이어 조어는 그 볼트 12mm 볼트 체결을 하는데, 거기에 페인트를 벗겨서 그래 아스하고, 이게 마이너스 블랙이라든가 플러스 블랙은 없습니다. 여기 앰프 두 개이기 때문에 여기서 체결해서 요리 바로 공급해 줍니다. 플러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요거를 요 밑에 두고 이 판을 이제 넣고, 그 위에 서브우퍼 박스가 오른쪽에 들어가고 왼쪽에 이게 들어갈 겁니다. 그럼 그게 여기죠. 요거 여기 이제 그 바닥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6인치 6인치 엔클로즈죠. 쪽에 이제 우퍼 위에 들어갈 겁니다. 이거 신호는 여기 이제 OEM 선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이제 해놔야 되죠. 똑같은 스피커 선을 쓰니까. 그래서 요 OEM에서 나오는 프론트 도어 6인치에서 나왔죠. 그것을 이렇게 트렁까지 끌어와서 요 하이 출력이 인이 되면 이쪽으로 로우가 출력이 나가는 겁니다. 이 4채널이 나가고, 2채널이 들어가도 4채널이 나가고, 대신 이쪽에 이제 파워하고 리모트 전기선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전기를 공급받아 가지고 좋은 부속들이 좋은 소리를 내는 거거든요. 이쪽에 각각의 채널 4채널로 나가니까 무출력이 앰프 개인이 있고. 이제 작업 다 하고, 요 배선은 요렇게 여기가 프론트 콘덴서하고, 여기서 이제 막 보험이 시끄럽다 그러면 저항을 추가로 다 할 수도 있고, 콘덴서 값을 또 변해 줄 수 있겠죠. 저 앞쪽이 아니고 뒤에 있으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그럼 요렇게 해서 이게 6인치냐 엔클로즈죠. 요렇게 해서 여기 포터 두 개 있습니다. 그리고 요렇게 하면 작업은 끝나고 이제 짐 실을 공간을 조금만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도어를 뺄 거 없습니다. 요쪽에 요거 풀고, 요쪽에 요거 풀고, 요쪽에 또 이 차는 아닙니다. 이제 탈령하는 겁니다. 이 측면에 요 플라스틱 키가 하나 있습니다. 풀고, 아니 잘못해서 촬영하는 기라서 제가 설명하는 겁니다. 영상 찍어서 설명하는 거라고. 그러면 뭐 이런 거는 손수 직접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이게 이제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이제 인건비가 이제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웬만한 거는 이제 본인들이 직접 뭐 중고를 사든 색을 사든 뭐 집수리를 하든 뭐 차수리를 하든 그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직접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하는 이런 거를 보면은 이제 다 도움이 되겠죠. 이제 피스를 풀면 이제 모든 자동차 도어는 이 핀이 안쪽에 도어 트림에 쫄쫄하게 붙어 있습니다. 그 핀을 이제 빼기 위해서는 이런 리무버가 필요합니다. 뭐 또 꼭 이거 아니라도 안 넣어서 제낄 수 있는 거, 이 안쪽에. 그냥 이 리무버 힘으로 떼는 것보다도 이제 틈이 있으면 다른 지렛테이크를 할 수 있도록 살짝 당겨주면서, 이 왼손으로 살짝 당겨주면서, 이게 살짝 세게 당기면 손가락 아프니까 적당하게 당겨주면서, 이게 살 일바실라 하는 힘이 있는 상태에서 요 리무버로 요 키 부분을 요 이리 제끼도 되고 요리 제끼도 그는 원하는 대로 아무 때나 하면 됩니다. 잘 안 빠지네. 잘 안 빠질 때는 좀 더 당겨야 되겠죠. 좀 더 손가락 힘을 줘갖고. 이 부분이 딱 걸리게 있거든요. 이 키가 이렇게 질긴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저 안쪽에 있네, 키가. 안쪽에 있으니까 좀 긴 것을, 좀 리무버가 긴 거, 이런 것들. 이 안쪽에, 키가 이 안쪽에 있는 것 같으니까. 이거는 짧아서, 여기서 이게 텀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긴 것을, 뭐, 어느 걸 써도 상관없습니다. 요렇게 제껴주면서. 그러면 항상 이거 때올리 다 떨어졌지 않습니까? 요 이제 고리가 이게 유리 쪽에 걸려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뺄 때는 항상 이쪽부터, 안쪽부터 하지 말고 이쪽부터 탁 떨어져. 쉽게 넣어줘. 그러면 여기에 이제 잡다한 센서 뭐 선 이런 거는 이런 거는 핀을 잘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키가 이렇게 있는 거죠. 이게 어느 차든 간에 다 이런 존재합니다. 근데 키가 좀 부드럽고 잘 꼽히면서 잘 빠지는 키가 있고, 적당한 힘을 주면 어떤 거는 더 가면 진짜 안 빠지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중간 수준이네요. 빠지는 수준이 중간 수준입니다. 뺐던 거는 다시 꼽아야 되겠죠. 버려서 제껴주고, 우리 빼놨고, 이제 키가 다 살아있나 확인을 하고, 요거는 이제 제껴놔면 되겠죠. 제껴놨고, 그럼 이제 방음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비닐을 다 들릴 겁니다. 들리고, 그럼 이 스피커가 이제 OEM 스피커지 않습니까? 이게 뭐 명확한 6인치라기보다는 5.5인치 수준이겠죠. 5.5인치. 그러면 이것을 드러내고, 근데 이게 이제 나사가 아니고 이제 리벳으로 되어 있습니다. 리벳은 가까이서 제가 이제 리벳을 해체하는 방법을 가까이서 비춰가지고, 이 리벳은 이 리벳 크기보다는 조금 더, 이 안에 그 리벳 심은 한 5mm, 4mm, 3mm, 뭐 3-4mm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3-4mm보다 큰 드릴을 꽂아가지고 이 센터에다 해서 이렇게 살살 돌리면, 이 알루미늄이기 때문에 이리 하게 되면은 깎이지 않는 이유는 이게 같이 헛도는 겁니다. 이게 돌면서 헛도는 겁니다. 그럼 헛도니까 이걸 깎아내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세게 밀지 말고 적당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같이 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걸 꽂아가지고, 이런 걸 꽂아서 제껴가지고 압축을 하면 헛돌지 않고 그냥 이렇게 빼는 거고, 그것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이것도 헛돕니다. 이게 같이 돈다 이 말이죠. 이게 안 돌고 서 있어야 이 드릴이 이것을 깔아낼 건데, 이런 경우는 이제 이렇게 빈틈에다가 이걸 넣어가지고 제껴주면 이게 꽉 물려가지고 안 돌겠죠. 세게 안 해도 됩니다. 적당하게 눌려가지고, 그러니까 위험하게 확 할 필요 없고, 더 천천히 움직여도 됩니다. 이렇게 떨어지죠. 이제 여기 이제 센터에 물려있던 4-5mm쯤 되는 그 심을 깎아내니까 지절로 떨어지는 거죠. 그럼 이제 이것도 헛돌 수가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저것도. 그럼 이것도 좀 제끼 가지고, 그 뭐 화면에 비일란 건 모르겠지만은, 헛도네.
놔두니까 조금 더 세게 제껴주고. 빠지죠. 그러면 이제 이거 제끼면 요 심에 붙어 있는 그 접시 같은 것을 분리해야 되는데, 분리해야 빠지지 않습니까? 분리하기 위해서 이제 이 드릴로 이제 깔아낸 거죠. 뗀 거죠. 리벳은 항상 일체형이거든요. 한 몸입니다. 한 몸. 그럼 요거는 안으로 넣어주면은 나중에 잡으면 되니까 지금 빼내야 됩니다. 생각날 때 빼내야지. 안에 흘러나면 여기에 계속 따가닥 합니다. 안쪽에 들어갈 만한 공구가 이렇게 생긴 거로 갖고 집히지 안 되면 밖으로 확 뽑아도 됩니다. 밖으로 그냥 이렇게 해도 됩니다. 안에도 있어요. 꽉 눌려가지고 왔죠. 여기에 이제 안에 떨어지면 따가따가따가 소리를 내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거 하고 나면 이놈을 이제 빼야 됩니다. 여기는 이제 나무를 댈 겁니다. 나무 아데링을 떼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방음을 한 이후에 나무 아데링이 될 거죠. 그러면 요거는 좀 이따 다시 꼽아서 이제 이 스피커 선을 이 안쪽에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 다시 이거 꼽아주랑 하고 지금은 빼놨고, 왜냐면은 이제 이 배선을 이렇게 바로 다이렉트로 뽑아도 되고, 이 이제 고급 시스템이 아닐 때는 이쪽 펜에서 선을 찾아서 여기서 결선해야 되거든요. 뭐 선이 좀 비싼 거다. 그러면 요 서비스 홀로 통해서 바로 뽑으면 되겠죠. 근데 그리 하나 그리 안 하나 큰 차이가 없는 시스템에서는 이쪽에서 이 OEM 선도 그리 영 썩은 게 아니기 때문에 쓸만한 기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할지 나중에 보고 하고. 그러면 이제 이런 시스템에서 뭐 선을 비싼 거 넣고 그러면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거죠. 우리는 이제 순도 좋은 소리보다도 이렇게 이제 들어서 흥겨운 소리, 쿵짝쿵짝 이런 소리를 지금 이제 만들기 때문에 선은 OEM 선보다 조금 깎거나 나으면 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애써서 문짝에 선을 뺄 필요는 없다. 비싼 시스템에서는 선이 이제 메다당 뭐 10,000원 이상 넘어간다. 뭐 몇만 원 한다. 그러면 뭐 어떤 수를 뺐어도 이 다이렉트로 선이 여기까지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상황을 고려해서 이제 이게 다이로 할 때는 특히 또 그렇고 그래서 이제 요 리벳 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한번 보여드린 겁니다. 이것이 요 도어 커버지 않습니까? 도어 커버가 저기 현재 5.5인치 조금 넘는 수준의 홀이죠. 그리고 이제는 스피커가 자 보면 이렇게 베이스를 잘 낼 수 있는 스피커를 갖고 왔습니다. 이렇게 좀 빵빵하게 나게 보이죠. 이게 그 대신에 스피커가 이제 맥스 값이죠. 뒤로 앞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 양이 뭐 한 1.2cm 안 되겠습니까? 12mm. 근데 이거는 OEM 스피커입니다. 요거는 이제 힘을 주면 요 정도는 움직여지는데 이게 열 되죠. 이게 한계가 이게 굉장히 연약하게 만들어진 스피커. 나쁜 스피커는 아닌데 출력이 약하다 이거 맞죠. 출력이. 그리고 묵직한 베이스를 못 낸다 이거지. 또 중음하고 고음은 또 잘 나오지 않습니까? 들어봤을 때. 그래서 이제 이곳은 일체형이고 요 스피커보다는 순정보다는 이 빨간 스피커가 더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에 높이가 높으니까 아무래도 이게 좀 데일 수 있습니다. 조립할 때 데이면 이 부분이 이제 이 스피커 콘지하고
이렇게 이제 손상이 있겠죠. 그리고 또 이 스피커 콘지의 넓이보다 이게 좁지 않습니까? 일단 그래서 요걸 이제 기본적으로 따내야 됩니다. 따내고 원래는 이제 이 콘지만큼 더 넓게 따서 사제 그릴망을 꼽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또 이렇게 그릴망도 깨끗한 게 있어야 되고 또 일이 또 많이 필요하니까 그냥 요거는 요거만 따내서 이제 아데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요 따내는 거는 그냥 요 에어 요 괜찮아 또 요거는 뭐 다른 거 여러 가지 칼로 해도 되고 지금은 요거까지 요거는 이제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끔 되잖아요. 이렇게 부드럽게. 그래서 요거를 갖고 한번 따 보겠습니다. 일단 여기 좀 좁아 가지고 좁지만 이게 이제 날이 휘어지니까 이렇게 이제 하나 따냈고 그럼 또 한 짝 더 따내고 이렇게 여기 셋톱날입니다. 우리 이렇게 그냥 셋톱날 이 길지 않습니까? 그거를 칠판 가위로 잘라 가지고 항공 가위 이렇게 만들어 낼 수 있는 겁니다. 여기다 고정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휘어질 수 있죠. 그러니까 구석에 잘 안 들어가는 부분에 유용하게 쓰입니다. 이게 제가 오래돼 가지고 이게 시동 걸릴 때가 요 공구가 한 30년 넘었습니다. 근데 이게 좋습니다. 가보이소. 앉아봐도 됩니?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런 거는 다 따내야 됩니다. 도화 쪽에 원래는 이제 여기에 이제 6인치 그릴 요거보다 한 1cm 넓게 쭉 따내면 소리가 시원하게 나오는데 어차피 저 스피커 자체가 맑은 중음을 내는 스피커가 아니고 베이스 위주의 스피커 소리를 내기 때문에 맑은 소리를 내는 스피커면 또 필수적으로 따야 되고 베이스적으로 베이스 위주의 스피커는 굳이 안 따내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스피커가 이제 이 아데링을 이렇게 만들고 조금 전에 봤던 6인치 스피커를 장착할 수 있는 아데링을 이제 이렇게 홀을 파는데 얼마나 두껍게 아데링을 만들어야 되는가 중요하죠. 그게 쇠판에서 튀어나오는 양이 지금 요 부분이 거의 이제 맥스라고 보면 됩니다. 조금 전에 요 링을 땄지 않습니까? 요 한 10mm 정도가 더 이렇게 나와도 되지만 그러면 이게 움직일 때 이게 앞뒤로 움직일 때 그리고 또 요 코르크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mm는 요 행태는 그대로 두고 아데링의 높이가 딱 이거 이상 나오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요 아데링의 높이가 지금 이리 했을 때 33mm입니다. 33mm 이상의 높이를 가진 아데링을 만들면 안 된다. 그러면 33mm를 꼭 해야 되느냐? 그리 안 돼도 되지 않습니까? 이게 자석이 문짝 안으로 좀 쑥 들어가 버리면 창문이 내려올 때 닿이지 않으면 더 쑥 들어가는 게 더 좋겠죠. 왜냐하면 조금 전에 봤던 카바, 돌이 냈던 카바 앞쪽 부분에 너무 딱 붙어 있는 것보다는 한 이 정도 떠주는 게 이게 답답한 소리를 덜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이 아데링의 높이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이 스피커 높이하고 요거 33mm. 그러면 스피커 높이가 요 높이가 맥스 높이입니다. 요게 스피커가 78mm네. 78mm. 요 78mm를 적어놨고 78mm 스피커 높이가 78mm니까 도어 안으로 몇 mm가 들어갈 수 있는가? 유리가 되지 않는 데까지 78이니까 이게 78. 그러면 이제 도어를 내려봐야 되겠죠. 창문을 내렸을 때 창문 그 두께하고 창문에 대는 위치와 철판에 도어 철판의 위치 그 간격을 재봐야 됩니다. 그러면 78mm 안쪽으로 만약에 50mm 여유가 있다. 유리 쪽으로. 그럼 28mm만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그 나머지 33mm면은 좀 더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이제 간보기 위해서 창문을 내려봐야 됩니다. 지난번 영상에 레이 작업할 때 그 스피커막 알갈이 교체하고 한 기억이 나는가 같다면 어떤 레이는 지금 창문을 다 내려도 프론트 도어에 스피커 부분에 유리가 도달 안 합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깊은 스피커를 꽂아도 됩니다. 이 차가 레이입니다. 그러면 요게 33mm고 조금 전에 요 링이 이제 도어 트림까지 쇠에서부터 도어 트림 그 끝까지가 요거 33에다가 요 10mm인께네 제일 이제 건접되는 부분이 43mm의 여유가 있죠. 그러면 요것이 18T입니다. 이 나무가 요 18T. 그러면 18T로 되면 요거 78이니까 60mm가 도어 안으로 들어가겠죠. 아주 좋은 이제 환경이죠. 그러면 18T를 대고 이제 앞쪽으로 여유는 한 5mm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대충. 그럼 요것을 요 행태대로 아데링을 만들 겁니다. 요 행태로 하려니까 일단은 6인치 이 스피커에 폭부터 먼저 재야 되겠죠. 이 폭을 이게 스피커가 좋아지는 지름이 이 정도 146 지름이 146 146이니까 73을 하면 되죠. 73 가운데에서 그냥 (146) 맞습니다. 이대로 일단 홀에 구멍부터 내고 구멍을 내고 그리고 요것도 요 사이즈를 이걸 거의 담아서 낼 겁니다. 근데 요 사이즈가 있지 않습니까? 미리 지금 콤바스를 해야 됩니다. 195 그렇지. 170 180 190을 해가지고 190을 해서 원을 그려놔야 돼. 109 110 하면 되네. 110 해가지고 센터 나중에 저걸 댈 때 이게 있어야 정센터에 요 삼각형 모양을 대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삐뚤음하게 되면 안 되니까.
요래가 요 정도만 하고 표시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것을 이제 따야 되겠죠. 따기 위해서는 그러면 제가 작업을 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는 이쪽 편에서 자체가 안 나와도 여기서 따야 되겠다. 뭐 직소기는 뭐 직접 하시던 뭐 어떻게 하시든 간에 직소기를 잘 하면 모든 목공 작업에서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냥 직소기를 하는 걸 그냥 보십시오. 날이 딱딱한 나무나 또는 원을 그릴 때는 날이 좁은 것을 쓰는 게 좋습니다. 지금 먼지가 바깥쪽으로 나가게 해서 소나기가 왔다 갔다 사서 밖에서 못 합니다. 들어가는지 확인해 보고 네, 약간 깔랑하게 딱 맞습니다. 그러면 영상을 잠깐 끄고 하나 더 따고 나서 영상을 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요 행태대로 해야 차에 모양대로 해야 유리 모양이 그렇게 생겼으니까 요 뒤에 이제 표시하는 거 그걸 이제 잘랐어. 그래야 나 볼 수 있으니까. 아까 원을 그렸지 않습니까? 네, 삼각형 모양에 뭐 요대로 하면 되는 거죠. 요대로 욕심 낼 것도 없고. 요 행태대로 이제 링을 따는 거죠. 아데링이 만들어지는 거죠. 얘는 구멍이 뻐끔하게 나와 있으니까 이 자리는 피스를 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럼 또 이것을 또 잘라야 되겠죠. 이게 이제 우리가 경사가 심한 원을 그릴 때는 천천히 나가면 됩니다. 천천히.
요 가지는 이제 직진 아닙니까? 여기서 겉커버잖아요, 겉커버. 겉커버는 천천히 가면 천천히. 그러면서 이거를, 이 베이스판, 이 뒷속이 판을 요 포면에 좀 꾹 누르면서 천천히 돌아야 됩니다. 그래야 수직으로 그대로 잘립니다. 원하는 방향대로. 그럼 이렇게 하나를 만들었고, 나머지 하나는 또 영상을 끄고 하겠습니다. 좀 더 확대를 해서 한번 볼까요? 그럼 확대를 쭉. 그러면 여기 피스는 이제 구멍 나서 못 좋으니까 요 딱 센터에 잡아서 스피커가 조여질 부분에는 구멍을 내면 안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철판도 조금은 잘라내야 되겠죠. 철판을 표시하고, 그러고 스피커가 조여질 부분은 미리 표시를 했으니까 스피커가 안 조여지는 부분에 여기 이제 이 아데링을 고정을 미리 해야 되겠죠. 하고 또 이 부분에 스피커가 조여지는 이 부분, 이렇게 요 짬에 아데링 고정하는 요 짬에, 요거는 여기 홀이 있으니까 조금 아랫단으로 요리하고 요 잘라내고, 요거는 거는 철판 항공가이죠. 항공가이. 이게 항공가이가 이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못 가지 않습니까? 또 왼가이. 오른쪽 가이, 왼 가이가 두 개가 있어야 됩니다. 직진 가이도 있고. 그리고 요거는 표시한 것보다는 조금 더 많이 따야 되겠죠. 표시한 것보다는. 요거는 거는 조금씩 이렇게. 표시한 것보다는 한 1mm 많이 따야 이 철판 잘린 부분이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여기 요거는 이제 철판이 이중 철판이에요. 요 부분이 이중 철판이 요 라인이 이중 철판 라인이라서 조금 두꺼우니까 조금씩 한 1mm씩 2mm씩 조금씩 이렇게. 철판 가위가 이제 새 거는 더 잘 되는데 쓰다 보면은 조금 덜 닳지 않습니까? 날이. 그러면은
좀 힘을 더 많이 줘야 될 때도 있습니다. 이쪽은 이중철판이라서. 여기 이제 이 말리 있고 이래갖고 이 가위가 찡겨서 잘 안 나가는 겁니다. 어느 나가면 제끼 가지고 가위가 좀 저항 없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이게 지금 안 그래도 꺾인 데다가 안으로 자꾸 들어가니까 좀 더 하기가 힘든 거죠. 이게 푹푹 자르면 되는데, 그러면 이 부분이 깔끔하게 안 되는 겁니다. 푹푹 자르면. 이게 조금씩 잘라야 깔끔하게 잘리거든요. 성질 같으면 푹푹 잘라 빼고 싶지만은 조금씩. 이제 이중철판 끝났다. 요번에 이제 얇은 철판. 요렇게. 이렇게 조금 자르면 깨끗하게 잘립니다. 저처럼. 그러면, 이거를 조우기 위해서, 요 피스, 이게 스피커가 딱 들어가면 피스가 튀어나와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피스가 튀어나와 있으면 안 되니까 피스가 조여지더라도 매립이 될 수 있도록, 그 표면하고 똑같거나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피스를 이렇게 조을 수 있는 이제 홀을 미리 사라 길이라고 합니다. 이제 공구점에 가면 사라 길이라고 합니다. 여기입니다. 이제 여기 보면 이게 간혹 제가 이렇게 사라 길이에 이게 유용한 부분을 좀 이렇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여러 번 했지만은 좀 자세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걸 풀면 요 안에 요게 드릴이 지금 이제 찌리가지고 잘 안 움직이는데 이걸 뺄 수 있죠, 이렇게. 그럼 요 나무, 여기 요만큼 되지 않습니까? 구멍 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를 좀 빼낸 다음에 다시 이것을 드릴을 고정하는 겁니다. 뒤로 이제 못 움직이게끔. 고정을 하고. 그럼 이제 요거는 뭐냐? 요거를 풀면 움직이죠. 이 사라 길이를 피스 대가리를 안으로 쑥 밀어 넣을 것인가, 아니면 표면하고 비슷하게 할 것인가 조정하는 겁니다. 요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요게 피스가 바뀌었을 때 표면보다 안으로 싹 들어가야 되니까, 살짝 들어가야 되니까 조금은 한 1mm 정도는 좀 표면보다 사라 길이의 끝이 좀 들어갈 수 있도록 깊이를 조정하는 거죠. 이제 이 V자로 이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요게 요 날이 요것이 이제 그 반만 이제 뜰필 수도 있고, 지금은 다 뜰고 나서도 한 1, 2mm 안으로 더 들어가게끔 했지 않습니까? 이 나무가 두꺼우니까 좀 더 들어가도 괜찮으니까 그렇게 조정을 하는 겁니다. 조정을 하고 또 이제 드릴에 물려서, 그러면 요 부분에 조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 안으로 쑥 들어갔기 때문에 피스가 안에 쑥 들어가 버리겠죠. 저고 나면. 그럼 이 부분에도 하나, 이러고 여기도 하나 하고. 이 부분이 아랫단인데 요 정도에서 약간
이쯤에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사라 길이를 응용해서 미리 이제 구멍을 내는 거죠. 그럼 이것을 이제 저기 고정하면 피스가 요 속에 쑥 숨어 버리겠죠. 그러면 스피커를 고정할 때 스피커 이게 프레임의 표면에 피스가 닿여 가지고 깔끔하게 안 좋아지는 그런 현상은 없겠죠. 요거 좀 떨어지네. 요거는 이제 이건 이런 거는 떨어진다고 해서 잘못된 게 아닙니다. 떨어집니다. 그냥 세월 지나면 떨어집니다. 이런 거는 이제 글루건으로 살짝 부셔주면 됩니다. 이게 피스를 예전에 저을 때 이제 이게 프레임이 약간 뒤로 튀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살짝 좀 발라 가지고 좀 바르고, 이것도 살짝 이게 휘어졌기 때문에 이 표면이 이제 반반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살짝 휘어졌습니다. 요리하고, 요것도 요리하고, 다 떨어지죠. 조금씩만 그냥 살짝만 아주 가볍게. 다음에 또 뗄 일도 있기 때문에 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아주 가볍게. 이 정도로 하면 되고, 그러면 이 스피커가 지금 제대로 고장이 안 나고 작동되는지 또 확인하는 방법이 있죠. 그거는 이제 건전지를 가지고 찍어 보면 되지 않습니까? 저항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은 저게 플러스 마이너스 위치도 이제 확인해야 될 뿐더러, 완전 고급 스피커 뭐 이런 게 아니면은 저항 이런 거 굳이 신경 쓸 필요 없고, 그냥 스피커가 안 움직이면 이 DC 전기죠. 이게 9V짜리 DC 전기인데 넣으면 플러스 전기 플러스를 스피커 플러스 단자에 물리고, 마이너스를 스피커 마이너스 단자에 물리는 순간 이렇게 그럼 스피커 작동된다. 앞으로 튀죠. 그러면 이제 왼쪽 귀 플러스고, 거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거꾸로 하면 뒤로 튑니다.
뒤로 튀죠.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를 확인하는 거죠. 야, 작동이 잘 되고. 이제 왼쪽 게 확실히 플러스다.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표시가 안 돼 있는 스피커도 있지 않습니까? 그 경우는 이제 이렇게 앞으로 튀면 건전지 플러스에 물린 게 스피커 플러스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잘 괜찮고, 뭐 스피커 이게 이제 오래 쓰면 요 리더선 보이죠? 리더선 시커멓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시커멓으면은 리더선이 이제 많이 이제 됐다. 원래 노릇그리하게 살아 있으면 스피커가 많이 사용을 안 했다 이렇게 보면 되고, 여기에 리더선이 시커멓지 않습니까? 요런 경우는 많이 썼구나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도 써도 됩니다. 쓰다가 이제 계속 이제 쓰다 보면 리더선이 이제 삭아 버립니다. 삭으면 소리가 안 나겠죠. 그때 가서 스피커 수리하는 집에 보내서 리더선을 교체하면 됩니다. 그러면 또 좋습니다. 그런 게 별거 아니겠네. 그리 하고. 그럼 이제 요것을, 여기 하나 구멍을 안 냈네. 이쪽에 하나 구멍을 안 냈네. 총 6개의 구멍을 내야 되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부분에 이제 아데링이 쇠에 밀착되는 게 중요하죠. 안 떨리게. 그럼 쇠 6군데 피스를 주으면 이 아데링 자체가 이렇게 튼튼하지 않습니까? 두껍고. 그러면 딱 주으면 칠판도 놀지 않고 튼튼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뭐 세 방만 줘온다. 이거보다 할 수 있으면 최대한 많이 주는 게 좋다. 그러니까 너무 피스 구멍을 많이 내면 아데링의 그 구조가 약해질 수 있으니까 6개 넣으면 된다. 8개나 6개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이 철판에 약간 이제 스펀지 종류 뭐 이런 걸 가지고 매트를 하게 되면 매트 두께 때문에 안 좋습니다. 매트 두께가 있기 때문에 그 매트 두께 이 두께 때문에 이 아데링이 철판에 명확한 고정이 좀 힘들어지겠죠. 살짝 이제 안으로 좀 집어넣어서 이제 자기의 이제 자기의 부피가 좁으면은 확 좁아져 버리는 이런 재료를 가지고 하면 됩니다. 요리해서 이제 교화 보겠습니다. 6개. 여기서 요 기준으로 이쪽은 이중철판이죠. 이중철판이니까 피스 들어갈 때 탁 부러질 수가 있습니다. 피스가. 드라이버 힘은 세고, 이게 이 형태로 똑같이 해서 이게 너무 틀어지면 또 나중에 문짝 도화트림 조립할 때 잘못될 수 있으니 어느 정도는 이제 바로 해가지고 이 정도 해서 너무 긴 거는 할 필요 없고 어느 정도 길이에 이 구멍을 약간 거꾸로 돌려가지고 거꾸로 돌려서 물렁하게 해놨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쫙 빨리 들어갑니다. 이쪽에는 철판이 이중철판이 아니고 하나라서 그러면 요 피스가 안으로 쑥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게 안 걸리겠죠. 이쪽에 이제 이중철판인데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이제 요래 가지고 좋아야 이 피스 머리가 아데링을 잡고 압축을 하죠. 제 쪽으로. 그래서 좀 하면 됩니다. 너무 세게 안 되고. 이렇게 돌 때 나무가 밖으로 넣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걸로 한번 돌렸다가 넣으면 괜찮습니다. 이쯤 되면 부러집니다. 그래서
그럼 버리고 다 들어가기 전에 따닥따닥 거리면 피스가 부러집니다. 이게 또 드라이버가 생각보다 생기기 때문에 토크가 구멍을 조금 냈으니까 이제 새 피스를 하면 스트레스를 안 받았던 쇠기 때문에 피스가 세지 않습니까? 안 부러지고 쑥 들어갈 수 있죠. 이런 식으로. 너무 세게 저으면 골고루 안 좋아지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해도 18대이기 때문에 튼튼합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아데링 작업이 끝났다. 그럼 이제 스피커 선을 이제 빼야 되죠. 스피커 선을. 스피커 선이 이제 비싼 것들은 피복이 굵어 가지고 빼려면 좀 힘든데, 이제 일반적인 이제 시스템에서는 뭐 스피커 선 한 50m 더 가도 뭐 한 2만 원에서 끝나는 스피커 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OEM 선보다는 나쁘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그거 선을 쓰는 겁니다. 이게 지금은 이게 오디오 링크를 달아야 되는데, 오디오 링크를 장착해야 되는데, 하이 출력 신호가 이제 무출력으로 다운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스테레오를 들어내서 저서 뽑아도 되고, 문자기 어차피 뽑았으니까 여기서 이 선에서 노는 출력을, 이거는 이제 프론트에 이제 고음도 없고 뭐 의자 밑에 우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스피커가 풀레인저 소리를 내는 겁니다. 그럼 이제 풀레인저 신호 여기입니다. 뒤에 그 C필러에 있는 3인치나 2인치 스피커는 하이패스 된 거죠. 풀레인저가 아니죠. 예를 들면 300Hz 하이패스, 뭐 500Hz 하이패스 돼 있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는 오디오 링크를 따가오면 저음이 없기 때문에 우퍼 소리가 안 나겠죠. 그래서 이 프론트 스피커에서 고음도 없고 시트 밑에 서브우프도 없는 차들은 풀레인지 소리다. 그래서 이 선에서 따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이 이제 얇고 빼기가 비교적 쉽기 때문에 선 빼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선을 빼는 것은 여기 보면 요 고무 바킹 보이죠? 요 고무 바킹 까만 거. 요것이 빼면 이제 좀 이따 빼겠습니다. 빼면 이제 저게 서비스 홀, 뭔가 도어 안쪽으로 뭔가를 이제 선을 빼거나 뭘 할 때 저리 통해서 선을 빼라 는 의미로 여기 있는 겁니다. 여기 보통 다 있습니다. 없는 차들은 일이 좀 힘들겠죠. 요 바킹을 버리면 안 되고 그대로 다 써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빠져나오죠. 요 홈이 있어서 요 쇠에 탁 맞게끔 아주 잘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선이 요 사이로 놓아야 되니까 지금은 구멍이 없지 않습니까? 요렇게 해서 V자로 립바로 이렇게 하면 살을 좀 덜 내면 너무 작네. 얇은 선이 아니라서 조금 더 살을 요렇게 하면 요 이제 기존 선보다는 좀 작게, 그래 고무니까 탄력 신축성이 있으니까 물이 안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갖고 이쪽으로 요 안쪽에서 보면 이런 차들은 이제 좀 쉽게 되어 있습니다. 힘든 차들은 막 이거 선 빼는데 몇 시간 걸립니다. 이 차는 레이 이 차는 보통 이제 소형차들이 좀 쉽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바로 놓아죠. 이렇게 마창으로 얼마나 쓸 수 있습니까? 다른 거는 선 빼는데 막 몇 시간씩 걸리는데, 그래서 이제 배선을 요 정도 하면 충분하니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도어가 열고 닫힐 때 열고 이제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을 튼튼하게 전기 테이프로 이제 그걸 해야 됩니다. 이제 익스팬드를 해야 되는데 익스팬드보다도 전기 테이프가 사실은 더 좋습니다. 대신 전기 테이프를 이제 여러 바퀴 감아야 되겠죠. 전기 테이프를 이렇게 하면 엄청 이게 엄청 좋은 겁니다.
열, 그리고 뭐 온도, 또 이렇게 이게 몇 바퀴 이리 되면 또 최소한 한 4바퀴가 4겹 정도는 이제 감기지는 겁니다. 그 전기 테이프 이 자체가 제 재료가 일반적인 재료가 아니고 굉장히 내구성이 좋은 재료입니다. 조금 전에 말했던 열, 또 수분, 뭐 이런 온도 변화에도 굉장히 내구성이 좋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질깁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하면 4대바퀴가 감기지는 데가 있겠습니까, 피복이. 그러니까 이스펜더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스펜더가 다 우리는 다 준비되어 있지만은 일반적인 형태는 이스펜더가 없지 않습니까? 끄고 그러면 전기 테이프 갖고 이렇게 감으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조금만 더 하면 되겠네. 이제 2가닥인데 한 가닥은 뭐냐면 한 가닥은 여러분 좋지 않습니까? 이게 한 4겹이 감긴 겁니다. 그러면 왔다 갔다 할 때도 보호도 되고, 그러면 이제 조금 전에 했던 이거 고무 바킹 요것을 이제 작게 내도 이게 굵은 선이 들어가집니다. 이게 이제 고무니까. 너무 작게 냈는가? 너무 작은가 보다. 조금만 더 크게. 그냥 이렇게 찢기만 집어서. 고무는 이제 그게 이렇게 그립력이 있으니까 WD를 발라서 이렇게 쑥 넣으면 잘 들어갑니다. 이렇게 잘 들어가죠. 이 정도 해서, 이 부분도 이 철판 구멍이 나 있는데 이게 배선이 씻으면 안 되니까, 이 정도 하고, 요 사이에서 선이 움직이니까 충분하죠. 그러면 요만큼은 이 안쪽에도 또 보호를 해야 되니까 테이프가 보호가 엄청 잘해줍니다. 요렇게 넣어서, 그러면 가까이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제 조금 동작이 힘들어도 요 부분 보이죠? 이제 확대해서 보시면 됩니다. 요 부분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 차만 이렇게 쉽지 나머지 차는 안 그렇습니다. 이제 어쨌든 간에 이 서비스 홀에 바킹이 있으면 그쪽으로 선을 빼면 된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여기 안에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배선이 빡빡하니까 잘 안 들어갈 수가 있죠. 그러면 이게 WD 같은 거 살짝만 해도 됩니다. WD가 좀 매끌매끌한 그 윤활 역할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고무가 손가락 이게 빡빡해도 이제 쑥 들어가 버리죠. 들어가지 않습니까? 제가 밟고 주면, 예. 이게 움직여도 안 빠지지 않습니까? WD가 이제 없으면 더 이제 빡세죠. 그럼 이게 이제 요리 들어갈 겁니다. 요쪽으로. 요 보이죠? 요 보이는 요것들은, 보통 차에 보면 이제 이 도어에 이 차는 굉장히 느리지 않습니까? 일이 서른 겁니다. 요런 부분들은 이제 불을 끄겠습니다. 그리고 위로 올리면, 요즘 차들은 다 그렇습니다. 위로 올리면 쭉 이빨 올리면 빠져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도어를 탈거할 때 이제 정비 공장 같은 데서 하라고 있는 거죠. 그럼 요 선은 조금 전에 서비스 홀에 박힌 거와 똑같은 원리로 되어 있죠. 여기에 배선이 아랫단에서 올라오니까 윗단에서 하지 말고 아랫단에서 고무를 그것도 조금만 휙 하면 안 되고, 배선이 빡빡하게 들어가서 딱 조이가 있게끔 이만큼만 해도 좀 WD 조금 칠하고 잘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 이 선을 이제 너무 꼬이지 않게끔, 비비 꼬이지 않게끔 해서 이쪽으로 넣으면 되겠죠. 조금 넣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WD를 조금만 WD 안 칠하면 고무가 찢어집니다. 찢어지면 헐렁헐렁해지지 않습니까? WD를 살짝 칠하는 게, 왁스를 칠해도 되고, WD가 없으면 부르기가 잡히니까 고무가 찢어지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이제
대충 넣었으니까 요건 다시 조립해서 원 올린 다음에 최대한으로 밀어 넣으면 내리면 자동으로 이걸 꼭 내려주면 마지막에 있는 게 꽉 박혀 들어갑니다. 그럼 이것도 다시 좀 넣어야 배선 이 얼마만큼 여유를 둬야 되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넣어버리고 그럼 요것도 요 바킹도 이제 이쪽 바킹도 들어갔습니다. 넣고 그러면 요것이 이렇게 많이 안 꼬이도록 해서 넣어야 안 되겠습니까? 됐습니다. 이 정도 가면 문이 닫힐 때 이렇게 닫히더라도 저 선이 그리 움직이지 않습니다. 한 20년 써도 까딱 없습니다. 이 정도면 테이프도 많이 체코해서. 그리고 이 배선이 이제 오디오 가게에서 파는 게 아니고 옛날에 우리 오디오 가게에서 이 배선 썼습니다. 한 30년 그 이전에는 비싼 거 아닌다므로. 근데 이 배선이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이게 이제 일반 동네 전기사에 파는 건데 인테리어 할 때 스피커 선입니다. 이게 심이 작은 게 있고 조금 많은 게 있습니다. 이거는 많은 겁니다. 이게 껍질은 똑같은데 심이 안에 동이 얇은 게 있습니다. 그거는 동이 많은 것은 우리가 오디오 가게에서 파는 그 막선 그거보다 오디오 심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선 이거 무시하면 안 됩니다. 좋습니다. 이게 방수도 잘 되고 생각보다 제가 해보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차가 이제 비싸지 않고 오디오도 좀 싸게 하고 싶고 돈도 많이 못 들이는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스스로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이거 배선에 얼마, 파워 배선에 얼마, ICL 배선에 얼마, 뭐 방음 매트에 얼마, 뭐 얼마. 그럼 그게 한 훌쩍 몇십만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은 길게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한 50m 들어갑니다. 50m. 그러니까 요거 해도 한 2만원이면 다 떡칩니다. 요거 하면 딱 좋습니다.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 선. 이제 이 시스템에 맞게끔 이제 선택하라. 이제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배선 뽑았고, 이제 이 배선이 어느 게 이제 스피커선, 아까 좀 전에 말했던 그 스피커선인가, 그걸 선택해서, 오디오 링크가 트렁크 쪽에 들어가야 이제 서비스하기 편하겠죠. 오디오 링크를 더 좋은 걸 나중에 교체할 수도 있고, 오디오 링크로 보낼, 하이 출력 스피커선은 여기에다 물리고, 플러스만을 찾아가지고, 요거는 이제 앰프에서 오는, 선이죠. 이 스피커에 물릴 선. 그래야 할 겁니다. 이제 뭐 할 거냐면, 이쪽으로 오는 풀 레인저, 이게, 외장 앰프가 별도로 없는, 옵션이 없는 차죠. 그러니까 헤드 유닛, 앞에 컨트롤러에 있는 헤드 유닛에서 출력이 바로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따와도 되고, 어차피 스피커 이거 선을 뺄 때 도화를 열어야 되니까, 여기서 그냥 스피커 선에서 잘라서, 뒤에 트렁크에 있는 오디오 링크에, 이제 출력이 흐르게 할 겁니다. 그러면 이 스피커 선이 풀레인저 소리를 내는 스피커일 경우에 가능한 일이죠. 근데 이 차는 이 앞도어가 이 스피커 하나 그냥 동축형 풀레인저 스피커입니다. 그래서 이 풀레인저 스피커를 뒤쪽 오디오 링크로 보낼 겁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앰프에서 오는 공급되는 6인치 스피커 연결할 것이고, 그럼 여기에 어차피 이 스피커가 좀 쓸 건 아니니까 요쯤에서 잘라가지고 요쯤에서 잘라서 이제 여기에 보면은 두 개의 스피커 선이 이제 이렇게 이제 두 개의 스피커 선이 있죠. 그러면 이 스피커 선 노란 거하고 까만 게 있는데 플러스 선과 마이너스 선을 찾아야만이 제대로 된 소리를 낼 거 아니겠습니까? 헷갈리지 않고. 그러면 아까 이 건전지 9V 짜리죠. 이 건전지 이제 플러스 선이 요 빨강 요 오렌지입니다. 건전지 플러스, 요거는 건전지 마이너스. 그러면 건전지 이게 노란색이 보는 플러스라고 보고 스피커 플러스 선, 건전지 플러스에 물리고 요 건전지 마이너스를 스피커 마이너스 선이라고 생각되는데 물리면 스피커가 앞으로 튀든 뒤로 튀든 움직입니다. 이제 DC 전류가 들어가기 때문에 한번 탁 튀고 가만히 있습니다. 우리가 음악 소리는 AC 전기입니다. 이게 수시로 1초에 수백 번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스피커가 확 움직이는데 DC 전류가 들어갈 때는 스피커가 딱 한 번만 딱 움직이고 가만히 그대로 있습니다. 이게 건전지 플러스라고 생각되는 건전지 플러스를 스피커 플러스라고 생각되는데 물리고 스피커 마이너스라고 생각되는 스피커 선에 건전지 마이너스를 물리면
앞으로 튀든 뒤로 튀든 움직일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앞으로 튀죠. 네, 앞으로. 그러면 노란 게 플러스인 겁니다. 만약에 색깔도 잘 모르겠고 뭐 구분도 안 가고 그럴 때는 일단은 먼저 한 물리 봐갖고 이렇게 움직여 보면 뒤로 튀지 않습니까? 뒤로 튀면 건전지 마이너스 선이 스피커 플러스구나 생각하고 다시 한번 확인 사살을 위해서 건전지 플러스라고 플러스 선을 이 스피커 선에 물렸을 때 딱 전기를 넣으면 앞으로 튀지 않습니까? 그러면 건전지 플러스에 물린 이 스피커 선이 스피커 플러스 선인 겁니다. 그러면 노란기 플러스지 않습니까? 그럼 이쪽에서 노란 선을 이제 플러스로 물리면 되겠죠. 가서 이렇게. 그럼 이게 이제 물리는 게 오디오 링크로 들어가는 선이죠. 오디오 링크로 들어가는 OEM 출력의 하이 출력의 신호선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이게 이제 오디오 링크의 트렁크 쪽에 오디오 링크를 둘 겁니다. 트렁크 쪽에 오디오 링크를 이제 물릴 겁니다. 트렁크까지 깔아놨으니까 선을. 이렇게 하고, 이거는 이제 플러스 선이니까 스피커 플러스 선, 요 이제 노란 거에다가 이렇게 물리고, 스피커 마이너스 선은 OEM 출력의 스피커 마이너스 선을 또 물리고, 그러면 이제 이 신호가 오디오 링크로 인이 될 겁니다. 그럼 오디오 링크에서 받은 신호가 이제 이제 무출력으로 다운시켜서 회로를 거쳐가지고 그 다운된 무출력 신호가 비로소 파워앰프로 들어가는 거죠. 그 파워앰프 자체적으로 또 무출력, 하이 출력이 들어가는 그러한 앰프도 있습니다. 근데 통상 보면 앰프가 하이 출력이 바로 들어가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하이 출력이 바로 들어가면 아무래도 이제 오디오 링크를 쓸 필요 없이 선만 하면 되니까 이렇게 괜찮겠죠. 또 잡음 날 수도 있으니까 우리 해서 위로 올라가니까 이거는 이 식으로 해서 여기다가 다음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러면 이제 스피커선 OEM 스피커선을 찾아서 오디오 링크로 이제 입력될 수 있도록 선을 체결했으니까 이제는 6인치 스피커 장착하겠습니다. 그러면 6인치가 스피커 단자로 되어 있으니까 스피커선은 이렇게 항상 이렇게 까야 됩니다. 이렇게 까서 똘똘하게 까가지고 하고 이제 반쯤 접고 이거 스피커 단자를 이제 연결해야 되죠. 넣고 머리 넣고 이제 이 단자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이 바깥쪽 긴 거는 피복을 칵 눌리고 안쪽에 요 가운데 짧은 거는 구리선을 칵 눌리는 겁니다. 그래야 체결이 잘 되고 안 빠집니다. 나중에. 요는 이제 압축기를 이렇게 넓은 거, 요런 거를 쓰면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피복이 이렇게 요거는 피복을 눌리고 요거는 구리를 눌리고 그러면 완벽합니다. 그냥 완벽합니다. 그리고 이제 차 시스템에 맞춰가지고 이제 스피커 선을 선택하는데
뭐 이 차는 스피커 선이 이제 한 50m 들어갑니다. 뒤에도 있고 뭐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뭐 그래도 쓸만한 거 썰락하면은 그래도 10,000원은 돼야 되는데 그거에도 50만 원 작업비보다 더 비싸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스피커 선을 비싼 걸 못 쓰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그래서 이제 아까 설명했듯이 그냥 일반적인 선을 샀어도 시스템에 크게 손해되는 건 없다. 뭐 여기서 뭐 10,000원짜리를 쓰면은 그 돈 50만 원 쓸 돈으로 차라리 다른 쪽에 투자하는 게 낫겠습니까? 그래, 그게 효율적인 투자 방식이다 이 말이죠. 제가 이제 말씀하는 거는 요게 이제 플러스 이렇게 이제 빡빡하게 들어갑니다. 또 들어가고 마이너스. 네, 빡빡하게 딱 됐고. 그러면 이제 여기 조기 전에 이제 스펀지 테이프를 조금 이제 감고 스펀지가 어디? 저쪽에 있네. 이거 장갑 끼면 묻으니까 이 부분에는 혹시나 여기에 혹시나 빠질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서로 이렇게 잡아주고 이렇게 해주고, 내가 테이프를 바르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스피커 쪽에 살짝 이렇게 밀어 넣으면 스피커가 딱 정확하게 자리할 때 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부드러운 테이프라서 두 개 비스도 스피커 콕 눌리면 바로 이제 좋아집니다. 그러면 요리하기 전에 여기에다가 이제 쪼리 케이블 타이 하나 이제 묶어야 되겠죠. 케이블 타이가 이제 이게 우리 했다고 해서 다 끝났다고 볼 수는 없어요. 이래 해가지고 이제 도어 트림을 조립 했을 때 조립이 잘 돼야 되죠. 이게 이제 이렇게 몸집이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몸집이 크기 때문에 도어 트림에 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데이면 도어 트림을 살짝 또 손을 봐야 되겠죠. 또 뒤에 유리가 없으니까 이 부분에 그래서 좋습니다. 이 하기가. 그러면 글자 바르게 해서 정중앙으로 그 정도 해갖고 이게 이제 쇠까지 파고 들어간 거죠. 왼쪽은 이중철판이니까 일단 여기 살짝 먼저 걸어놨고 이쪽에는 철판이 이제 이중철판이 야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두 손으로 글자 조금 빼따로 봐야 됐네. 뭐 그냥 안 보이니까. 이거는 이중철판이다. 좀 전에 널패거도 철판이. 그래서 살짝 조심스럽게 이제 이 정도.
이중 칠판이니까. 이제 스트레스 받았으니까 피스를 바꿔가지고 잘못하면 탁 부러지거든요. 피스가 힘을 몇 번 받으면. 이제 일단 이 프레임이 얇은 거기 때문에 따닥따닥 좋으면 요거에 콕 들어가고 요게 막 콕 들어가. 아까 젤점처럼 요 고체본드 한 번 더 고체본드를 이거는 그거로 해야 되겠네. 고체본드보다는 부틸 테이프로 잠깐 가져와서 저게 이제 고체본드는 딱딱하니까 이제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끈적한 느낌의 테이프가 이제 부틸 테이프죠. 이게 부틸 테이프를 이렇게 조금 얇게 잘라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얇게 잘라가지고 이 떨어지니까 한 두 군데 그냥 붙여놔야 돼. 이게 없으면 이제 스피커 콘지 이 빨간 거 저게 나중에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살짝 이게 보호도 할 겸 거기 살짝 붙어 있어야 됩니다. 하고 이렇게 원래 이런 거는 이제 그 50 본드 50 본드 조금 싸가지고 듬뿍 하면 다음에 또 스피커 수리할 때 안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래 갖고 하면 되고, 지금은 이제 조립 다 됐으니까 이제 도어 트림을 조립을 하겠습니다. 도어 트림을 도어 트림에 이게 손님이 이렇게 이제 재료를 제가 제공하고 이 스펀지를 꼼꼼하게 1시간에 걸쳐서 여기 이리 돼야지 이 붙였습니다. 꼼꼼하게 이렇게 해주고 그게 이게 있으면 이 때릴 때 조금 더 얇은 소리가 안 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원래 여기 원래가 있는 거고 이거는 원래 천이 이게 풍절음 이 속에서 발생하는 사소한 소음을 이제 흡수도 해줄 겸 여기 붙어 있는 겁니다. 이제 이게 더 많이 했으니까 스피커가 빵빵 움직일 때 진동에 의해서 미세한 떨림, 그 바이러스 잡음 그것들은 이제 흡수하겠죠. 또 바이러스 잡음도 발생을 억제하고 그러면 이제 여기 요 부분이 데일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래 조립해보고 안 데이기를 바라고 다이면은 이 부분을 조금씩 이제 또 수정해야 됩니다. 그거 외에는 별 다일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안 다인다고 보고 이제 조립을 해봐야 되겠죠. 요거는 여기 꽂아놨으니까 여기에 첫 번째 한번 붙여줄래 이렇게 덧방으로 조금 째가지고 얼마나? 그냥 손바닥만큼 예. 이 정도? 예, 살살 째있어. 바닥에 기스갑니다. 됐습니다. 이 정도? 예. 아따 그 바닥에 나무 기스간다 한 게. 그 살짝만 떼가지고 살짝 그려가지고 이렇게 쭉 떼면 되는데 이렇게 하고 자. 그러면 이제 들어갔다 오고 보고 이제 이쪽이 조립이 돼야 이제 깔끔하게 끝나는 거죠. 그러면 잘 들어왔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쪽 저쪽 이제 커버 키, 도어 트림 키가 자기 자리에 맞네. 맞으니까 여기 이제 부담 없이 들어가야 되겠죠. 부담 없이 들어가네. 그러면 됐고 요것을 요 조그만한 이게 측면에 이제 있는 겁니다. 여기 있는 차가 있고 없는 차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게 있으면 뭐 좋지 않습니까? 근데 뭐 우리 조립하고 풀 때 귀찮죠. 이렇게 해주고
요거는 뭐 네, 이랬어. 됐습니다. 고리 빡빡하게 들어가면 더 좋거든요. 스펀지가 있어갖고 빡빡하게 들어가면. 그러면 이제 이제 무작 조립이 끝난 겁니다. 요 위에 요거 쪽 필러를 고정하고. 스피커가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보이죠? 빨갛게. 저 정도면 뭐 굳이 이렇게 완전 고급형 스피커가 아니기 때문에 굳이 이쪽에 이제 사제 그릴망을 꽂기 위해서 타공하는 작업을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맑은 소리, 굉장히 순도 높은 좋은 소리 나는 게 아니고 점 위주의 스피커입니다. 이게 미드 베이스 스피커죠. 그러니까 빵빵 때리는 걸 잘 때리기 때문에 이 굳이 망을 안 떨궈도 된다는 것이고, 만약에 엄청 실이 섬세한 스피커하고 질감이 좋은 스피커다 그러면 무조건 이거 최대한 크게 떨궈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음이 이제 이쪽에 들어갈 겁니다. 요 위에 요 고음이, 이 고음이 이쪽에 좀 내놨죠. 여기 앵글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살짝 붙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 고음이 이 고음이 미드레인지 소리를 잘 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와이드레인지는 아니지만 미드레인지 소리를 잘 냅니다. 한 2kg, 뭐 1.5kg 소리도 잘 냅니다. 그래서 여기서 미드 베이스에 가까운 스피커, 미드 베이스 위주의 스피커 소리가 나더라도 기본적으로 고음은 중고음은 살짝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미드레인지에 가까운 영역하고 고음을 잘 내줌으로 해서 앞쪽에 투웨이지만은 약간의 쓰리웨이 같은 효과를 볼 수 있고, 또 뒤쪽에 6인치 스피커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소리가 고음 미드레인지가 부족하고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베이스 잘 노는 스피커를 이렇게 꼽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베이스 빵빵 때리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자주가. 그럼 이제 이 공간에 시트가 들어가면 좁지 않습니까? 이 공간에 이 타이어 이쪽에 저 앰프 하나 넣고, 그리고 이 위에 이렇게 나무 이제 판을 하나 대고, 그 위에 이쪽에 우퍼 놨고 이쪽에 이제 앰프 하나 4채널짜리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들어갈 제품 요겁니다. 여기 밑에 게 2채널이니까 우퍼 쓰고, 여기 4채널이니까 앞에 중고음, 여기 리어에 들어갈 겁니다. 이쪽에 요게 10인치 우퍼가 들어갈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 하기 전에 여기에 앰프를 장착하기 위해서 나무를 동그랗게 오래서 가운데 타공하고 또 고정한 다음에 앰프를 놔야 되겠죠. 그 전에 이제 디시트를 이제 선을 다 뽑았으니까 디시트를 이제 조립을 이제 먼저 하고 진행할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여기 이제 아스하고 마이너스 아스하고 나무 밑에 대고 위에 나무를 좋은 겁니다. 그럼 이 위에다가 파워 앰프를 여기 서브우퍼 2채널이니까 이게 서브우퍼 요리 넣고, 그러면 이제 한번 세팅하면은 다음에 덜 내기가 힘들겠죠. 공간이 이제 힘들니까. 이 위에 이제 이쪽 공간에 서브우퍼 놓여주고 이쪽 공간에 4채널 앰프가 들어가죠. 그러면 이 방열도 좀 돼야 되니까 너무 꽉 막을 수는 없고 적당한 길이로 해가지고 이게 나무판을 또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나무판을 만들 때 대신에 이쪽에 턱에 맞도록 해갖고 이 라운드를 만들어서 나무판을 대야 되지 않습니까? 앞쪽에는 좀 공기통 위주로 여기 방열 때문에 비어 넣고 이쪽 부분을 이렇게 나무를 하나 이제 만들어야 됩니다. 이제 그 작업이 또 들어갑니다. 요리되는 거죠. 이렇게 이쪽이 이제 공기 방열 한풍구가 되겠죠. 오디오 기기 배열이 대충 요리됩니다. 요리해가지고 요리하고 이쪽에는 이제 자그마한 공간, 짐이라도 좀 실어야 되니까 들어가서 요리하면 요 공간에 짐을 실 수 있고, 이 위에 이제 6인치 박스가 들어가니까 이런 식으로 결선할 때 남았습니다. 결선하면 다 됩니다.
이제 레이 차에 작업이 다 돼 갑니다. 요 스피어 타이어 쪽에 우퍼 앰프 크기가 요만하죠. 요 이제 브릿지에서 씁니다. 이제 10인치 4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스스는 여기 작업하는 건 아닌데 요 뒤에 스피어 타이어 좋은 그 볼트 12mm 볼트 체계를 하는데 거기에 페인트를 벗겨서 그래 아스하고 이게 마이너스 블랙이라든가 플러스 블랙은 없습니다. 여기 앰프 두 개이기 때문에 여기서 체결해서 요리 바로 공급해 줍니다. 플러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요거를 요 밑에 두고 판을 이제 넣고 그 위에 서브우퍼 박스가 오른쪽에 들어가고 왼쪽에 이게 들어갈 겁니다. 그럼 그게 여기죠. 요거 여기 이제 그 바닥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6인치 6인치 앵클로즈죠. 쪽에 이제 우퍼 위에 들어갈 겁니다. 이 신호는 여기 이제 OEM 선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이제 해놔야 되죠. 똑같은 스피커 선을 쓰니까. 그래서 요 OEM에서 나오는 프론트 도어 6인치에서 나왔죠. 그것을 이렇게 트렁까지 끌어와서 요 하이 출력이 인이 되면 이쪽으로 로우가 출력이 나가는 겁니다. 이 4채널이 나갑니다. 2채널이 들어가도 4채널이 나가고 대신 이쪽에 이제 파워하고 리모트 전기선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전기를 공급 받아 가지고 좋은 부속들이 좋은 소리를 내는 거거든요. 이쪽에 각각의 채널 4채널로 나가니까 무출력이 앰프 게인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놓은 무출력 신호가 Y 코드로 써서 그냥 일이 들어갔습니다. 들어가 가지고 여기에서 나오는 아웃이 하나 있습니다. 이 아웃이 우퍼로 공급되는 거죠. 이제 그냥 제가 하고 나서 보니까 원래 이제 이것을 오디오 링크를 이 제품을 안 쓰고 다른 거 쓸려 했는데 좀 소리가 안 좋은 것 같아서 프리젠스 오디오 링크죠. 이 가성비가 좋습니다. 요것을 이제 쓰게 되니까 이 4채널이니까 가만히 보니까 우퍼는 여기서 바로 나가면 되겠죠. 여기서 나갈 필요 없이 지금 바로 바꾸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오디오 리모트 선은 OEM 헤드를 그대로 쓰기 때문에 이 OEM 헤드를 그대로 씁니다. 그래서 리모트 선은 여기 보면 휴저 이거 박스 이거 열어보면 그 ACC에 들어가는 이제 휴저가 있습니다. 그런 걸 찾아가지고 키를 끄면 이제 이런 식으로 해놔야 또 카센터 같은 데 갔을 때 뭔지 알겠죠. 키를 끄면 전원이 꺼지고 키를 넣으면 오디오 온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올라가네. 그러면 저거 베이스 소리 이제 키를 끄면 꺼지겠죠. 그럼 오디오가 꺼지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나가는 걸 가만히 보면 조금 전에 이제 오디오 링크를 교체해서 2채널짜리 오디오 링크를 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4채널 오디오 링크니까 우퍼의 공급은 앰프 4채널이 들어간 이쪽 프리단에서 아웃을 쓰는 것보다도 아무래도 프리젠스에서 바로 나가는 게 소리가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리고 개인도 이제 바깥쪽에서 별도로 이쪽에서 게인을 조절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퍼 게인을. 그러니까 두 개의 LR 게인은 프론트는 그냥 이거 중음 프론트 리어 게인이고 리어의 요쪽 게인은 서브우퍼 게인으로 하면 튜닝하기 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조정하고 이 앰프를 이제 손댈 수 없으니까 위에 판을 다 해버리면 그래서 기본적인 조정을 하고 이렇게 다시 이제 저거 잭을 ICL 신호선을 바꿨으니까 잠깐 음악을 한번 켜서 키만 넣으면 오디오 전기가 들어오겠죠. 이런 식으로 들어옵니다. 좀 이따 고음 스피커 달 겁니다. 고음은 여기다가 요리 달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아직 실험한다고 아직 안 달았고. 그럼 이렇게 대략적으로 게인을 이제 여기서 조금 높이 나면 여기서 내릴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요거 판을 넣으면 손대기가 힘드니까 이 접근이 힘들죠. 그래서 미리 이제 게인을 조금 앰프 게인을 올리고 여기서 좀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대충 요렇게 요 우퍼 박스가
시트랑 한 이 정도 최대한 뜨고, 더 이리 가면 좋겠는데, 이거 이제 라운드 자리 때문에 더 못 가고, 그렇다고 뒤로 빼면 이쪽 공간이 좁아지니까, 이 정도 선에서 앞쪽 공간이 좀 뜨니까 되고, 너무 앞에가 이렇게 막혀도 안 좋습니다. 이거 뜨는 게 좋고. 요거는 이렇게 해서, 방열도 있고 하니까, 배선은 적절하게 나중에 다 마무리하면 되니까, 또 이 위에, 또 이게 6인치가 또 들어가야 되잖아요. 6인치가. 그리고 이제 앞세 빛깔을 이제 조립하고, 요 앞쪽 고음을, 요쪽에 합쳐보려면, 요 구멍. 이거 여기서 합치면 돼요. 요 구멍 보이죠? 여기에 배선이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됐습니다. 요거 붙여주세요. 그래서 요 부분에 배선을 결선할 때, 총알 단자로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얇게 부피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일자형이죠. 이게 그냥 그걸 이렇게 테이프를 이렇게 쭉 당겨서 요리하면 피복 역할도 하고 두 구리선 양쪽 구리선을 이렇게 하면 이제 거의 민자입니까? 총알 단자보다도 얇고 어떤 결선 단자보다 얇지 않습니까? 그러고 일단은 이게 이 같은 선끼리 이리 붙는 게 좋습니다. 다른 이물질이 없이 이렇게 요걸 조금 더 많이 까볼까? 좀 한 1cm나 1.5cm 정도 까가지고 여러 개 요거 비비 꼬고 이제 요쪽도 비비 꼬고 그러면 이제 이 스피커 소리가 나겠죠? 나죠? 이게 이 고음 소리입니다. 이게 4.7 마이크로프렛 4.7 노란 콘덴서 이게 이제 필름 콘덴서죠. 필름 콘덴서가 있고 우리가 고음에서는 콘덴서 중에서 필름이 있고 일반 뭐 오일 콘덴서가 있는데 오일이란다 전해 콘덴서가 있는데 전해 콘덴서는 이제 용량에 비해서 같은 4.7이라도 요 보셨죠? 이렇게 민자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이제 땡기도 이제 세게 땡기면 이렇게 빠지겠지만은 요 테이프로 가지고 이제 요 납땜을 살짝 묻혀도 되는데 납땜까지 안 해도 됩니다. 다음에 또 뗄 수도 있으니까. 그래 가지고 C자로 꽂아서 요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하면 서로가 이제 구리를 타고 오는 에너지가 서로 잘 통하겠죠. 끊기는 게 아니니까 민자니까. 그래 당기면 당기지더라 세게 당기면 이게 빠지니까 이거 테이프를 가지고 요것을 테이프를 가지고 꾹 눌리는 입장으로 해가지고 조금 당겨가지고 이렇게 당겨서 그럼 꾹 테이프가 이렇게 신주성이 좋기 때문에 전기 테이프 이렇게 하면 뭐 특별한 공구 없어도 되고 연결 방식은 아주 좋은 겁니다. 이 방식이 이게 뽀대가 좀 안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좀 성의 없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한데 이게 아무튼 제일 좋은 겁니다. 결선 방법 중에서 아무리 좋은 선도 근데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선들이 있죠. 너무 굵었어요. 그런 거는 일이 안 되니까 그치 총알 단자를 좋은 걸 쓴다든가 해서 이제 이렇게 당겨도 괜찮지 않습니까? 다음에 또 뺄락 하면은 세게 당기면 떨어지겠죠. 근데 뭐 지절로 떨어지진 않습니다. 요것을 이제 요 안에 밀어 넣을 때 한번 잡으랍니까? 왜 이렇게 했느냐? 이제 이게 A 필러를 이제 뺄 수도 있고 전기소에서 그러니까 요 안에 쭉 집어넣었다가 뭐 쭉 빼내면 많이 놓으니까 배선이 뭐 좀 비싼 게 아니니까 좀 여유롭게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음 소리인데 이게 고음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4.7 마이크로페렛 그러니까 이게 일반 전해 콘덴서가 아니고 필름 콘덴서 필름 무극성 콘덴서가 아니고 필름 콘덴서 그러면 조금 이제 같은 4.7이라도 영향이 좀 사이즈가 좀 큽니다. 이쪽에 그냥 피스 한 방 살짝 박으면 고정되겠죠. 적절하게 요리할 겁니다. 됐고 됐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 속에 요렇게 이제 이게 뭐 에필러를 만들고 레진을 하고 이러면 또 이제 올라가지 않습니까? 단가가. 그러니까 지금 이 오디오 시스템이 100만 원 남짓 해가지고 다 하는 건데 그 작업품에도 100만 원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리는 안 되고 이게 이제 저쪽에 이제 하면 되겠죠. 요게 이제 여기 이제 조금만 나지 막하면은 잘 안 들리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고음 소리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됐고 요렇게
저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래 해도 이제 저 흠을 잡으려고 뭐 흠이 잡히는데, 근데 뭐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저쪽 보고. 예. 예, 각도가 이렇게 또 소리가 잘 나는 방향이 돼야 되고 하니까, 여기 이쪽에다가 그냥 이렇게 매립을 해버리면 밑에 아래로 보지 않습니까? 그럼 소리가 반 50%에서 보내보죠. 약간 이 정도가 좋습니다. 여기다 핏을 한번 박아가지고, 나머지 이 부분은 뭘 커버해도 보기 싫을 겁니다. 그대로 넣는 게 됩니다. 이제 작업 다 하고, 요 배선은 요렇게, 여기가 프론트 콘덴서하고, 여기서 이제 막 보험이 시끄럽다 그러면 저항을 추가로 더 할 수도 있고, 콘덴서 값을 또 변형 줄 수 있겠죠. 저 앞쪽이 아니고 뒤에 있으니까 편하지 않습니까? 그럼 요렇게 해서, 이게 6인치냐 엔클로즈죠. 요렇게 해서, 여기 포터 2개 있습니다. 그리고 요렇게 하면 이제 작업은 끝나고, 이제 짐 실을 공간을 조금만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요렇게 해서, 여기 이 공간만 이제 쓸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우프가 있고 앰프가 2개 있으니까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이것도 디스피커를 또 이제 다른 장착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레이 오디오 작업 끝내고 음악 잠깐만 들어보겠습니다. 음악을 이제 들어봅니다. 그냥 앞에 요 고음 2개가 추가가 됐고, 아랫단 발톱 도어에 6인치가 교체됐죠. 저 뒤에 6인치가 아닌 인클로즈를 짜서 됐고, 우퍼가 10인치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요래서 뭐 제가 음악 자체가 그 퀄리티 높은 그런 수준의 음악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흥겹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소리, 그냥 베이스 좀 빵빵 때려주고 그 수준으로 지금 하는 겁니다. 뭐 잘 노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시스템이 이게 4채널 앰프 하나, 2채널 앰프 2개, 그리고 이제 8인치 우퍼, 10인치 우퍼 하나, 6인치 이제 투웨이 프론트고, 리어에 6인치 풀 레인저. 그래가지고 뭐 다 중고로 해서 작업비 다 해도 한 100만원 조금 넘어갈 수준으로 아주 이제 이렇게 저렴하게 한 겁니다. 그런 거 한 거 치고는, 이렇게 뭐 케이블이라든가 뭐 자재들을 최대한 이렇게 좀, 잘 전략해서 그렇게 작업을 해서 이게 호가가 아주 높은 시스템입니다. 돈에 비해서 이게 뭐 한 300만원 더 갔다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 10만원 정도 그래가 다 한 겁니다. 이게 사실 작업금에도 100만원쯤 되는 겁니다. 그런데 뭐 이렇게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이고 해서 이게 뭐 싸게 하는 겁니다. 좀 이렇게 크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차주가 빨리 가야 돼서 이제 음악도 많이 못 듣겠습니다. 요 정도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